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3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핵심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자원이라는 거는 어떤 요 빌딩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가치를 창조하고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접근을 하고 고객 세그먼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수익원을 창출하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칩 생산자라면은 자본 집약적인 어떤 생산 시설이 핵심 자원으로, 그리고 그게 필요하겠죠. 핵심 자원이. 반면에 마이크로칩 설계자라면은 인적 자원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인적 자원에 보다 집중을 하면서 이런 핵심 자원들은 어떤 리스를 통해서 아니면 핵심 파트너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어떤 그 제품 서비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핵심 자원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고객 관계를 유지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채널을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핵심 자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자원을 작성할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 제한을 위해서는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하는가? 또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채널에 대한 것도 자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수익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라는 거죠. 자, 핵심 자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물적 자원이냐, 지적 자원이냐, 인적 자원이냐, 아니면 재무적 자원이냐 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은 어떤 생산 시설이나 건물, 자동차, 어떤 기계, 아니면 판매 시스템, 물류 네트워크와 같은 것들이 이런 물적 자원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월마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유통기업들이 대개 이런 그 자본 집약적인 물적 자원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매장하고 물류 인프라라는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아마존 역시 그 엄청난 규모의 IT 장비하고 창고,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직접 자원은 브랜드, 특허, 어떤 저작권, 파트너십,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죠. 직접 자원은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개발에 성공하고 나면 상당한 부가가치를 낳을 수가 있죠. 나이키나 소니 등 소비재 기업도 이런 브랜드라는 어떤 직접 자원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SAP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직접 재산권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죠. 휴대전화와 같은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퀄컴 기업도, 퀄컴사도 대한 라이센싱 수입을 안겨주는 어떤 특허, 그 마이크로칩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 여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 지식 집약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창조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여기에 보통 많이 해당이 되죠. 제약기업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기업들이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을 갖고 있는 과학자 집단을 토대로 어떤 숙련된 대규모 영업팀을 가지고 이 두 개의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이런 기업들이 인적 자원에 이제 크게 의존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어떤 현금이나 핵심 인력 등을 확보한 이후에 스톡 옵션 등으로 그런 재무적 자원에 기초해서 재무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통신기기 제조업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재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중 일부를 장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벤더 그 파이낸싱을 제공하면서 경쟁자보단 우선적으로 주문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벤더 파이낸싱 같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죠.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면은 그 하드웨어와 장비의 어떤 판매업자를 뜻하는 벤더하고, 그리고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파이낸싱이 합쳐진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공급하려고 하는 곳에 먼저 자금 지원을 해서
나의 수량을 먼저 구매하게끔 하는 형태인 거죠. 자, 알라딘을 가지고 이런 그 핵심 자원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자원에 어떤 점포나 인적 자원을 넣으려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알라딘은 그 구조상 전문 지식이 없어도 책에 대한 견적을 내서 매입할 수가 있고 중고책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신상품처럼 만들 수도 있죠. 이게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트타임 사원도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여기서의 핵심은 매입이나 판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매입이나 판매 시스템처럼 일정한 수준의 중고책을 분류를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자원은 어떤 매입 판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책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도 이런 핵심 자원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째 블록인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활동은 핵심 자원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조하고 제공하고 시장에 접근하고 고객 세그먼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수익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핵심 활동도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PC 제조업체인 델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리가 핵심 활동이 되겠죠. 뭐 맥킨지 같은 컨설팅사는 그 기업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자체가 핵심 활동이 되겠죠. 자, 핵심 활동을 작성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가치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공급 채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고객 관계를 위해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수익원을 위해서는 또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핵심 활동을, 핵심 활동의 분류입니다. 핵심 활동의 분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활동, 그리고 문제 해결 활동, 그리고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구축 활동이 되겠죠. 생산 활동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작, 운송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산 활동은 제조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고객이 처한 어떤 각각의 문제를 새로운 해결책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나 병원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플랫폼이나 어떤 네트워크와 같은 그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것 자체가 어떤 핵심 활동으로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플랫폼을 핵심 자원으로 설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 활동은 어떤 이베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핵심 활동에 대한 사례입니다. 작성 사례입니다. 알라딘을 가지고 또 핵심 활동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의 그 활동이 어떤 만들거나 아니면 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알라딘과 같은 경우는 팔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하는 두 가지 형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핵심 자원을 통해서 예상되는 자사의 독특한 활동을 기재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알라딘 같은 경우를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중고책을 매입을 하고 다시 판매하는 어떤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핵심 자원이 어떤 그 매입 판매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그런 활동도 어떤 여기에 중요한 핵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알라딘 같은 경우는 요 작성 사례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중고책을 매입하는 활동, 그리고 중고책을 판매하는 활동, 그리고 그런 그 매입 판매 시스템을 그 유지 관리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나인블럭에서 핵심 활동까지 7번째 블럭이죠. 7번째 블럭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핵심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